기체 분야에서 이제 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레알 게스죠. 우리말 번역 실제 기체. 그래서 뭐 기체 부분에서 쟤를 이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쟤를 하기는 할 건데 오늘 요 이론 내용을 좀 하고 내일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실제 기체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첫 번째 아이디얼 게스 우리말 번역 이상 기체 얘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는 매스 포인트 우리말 번역은 뭐죠? 바로 우리말 번역은 질량점, 뭐 질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 때문에 이 이상기체는 그 자체 크기가 없습니다. 근데 크기가 없으면 아예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 논리를 만든다는 건 뭐 허황된 거니까 그래서 몇몇 물리학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냐면 크기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뭐냐면은 좀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실제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크기가 작다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기체의 첫 번째 성격이고 두 번째는 요거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자, 인터랙션 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상호작용은 번역이고요. 인터랙션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상호작용. 그렇지, 바로 인력과 청력이요. 인력, 청력. 그래서 이 이상기체 분자들끼리는 서로 간에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이 없기 때문에 또 뭐도 없죠? 이상기체는 인력하고 청력이 없기 때문에 또 뭐도 없죠? 바로 짜잔,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치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크기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습니다. 인력 착력도 없고. 그리고 이상기체가 하는 유일한 행위는 뭐죠? 유일한 행동. 이상기체가 하는 유일한 행동. 브라운. 이상기체가 하는 유일한 행동? 그렇지.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충돌은 어디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죠? 충돌은 어떤 대상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이 분야에선 바로 기체 분자가 기체 분자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체 분자가 누구랑 충돌할 수도 있죠? 벽, 알겠죠? 벽. 그래서 기체 분자가 벽이랑 충돌을 하건 아니면 기체 분자가 지들끼리 충돌을 하건 완전 탄성 충돌인데 완전 탄성 충돌의 뜻은? 완전 탄성 충돌의 뜻은 뭐예요? 완전 탄성 충돌은 뭐 운동량이 보존된다 다 좋은데 완전 탄성 충돌을 가장 편하게 규정을 하려면 바로 이겁니다. 자, 실험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규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실험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규정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실험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이렇게 뭐냐면은 증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건 뭐가 되니까 변환이 되니까요. 그래서 실험 오차라는 명목으로 아무리 보온 조건으로 만들어 놓아도 에너지 보존은 실험적으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 시에 사실은 사방팔방으로 에너지가 되게 분산이 많이 되거든요.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충돌이 돼도 완벽하게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다.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레알 게스 해야 되는데 왜 아이디얼 게스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좀 주제가 레알 게스잖아요. 근데 왜 아이디얼 게스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봐. 레알 게스는 아이디얼 게스가 아닌 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얼 게스를 규정하고 나면 레알 게스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얼 게스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있다. 실제 기체는 서로 간의 인력 청력이 있다. 실제 기체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어렵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레알 게스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얼 게스를 먼저 얘기를 하여 본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이러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왜 완전 중요할까요? 왜 완전 중요하냐면 쟤는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로도 물었던 주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봤을 때는 나왔습니다. 알겠죠? 내가 수능 몇 회 세대라고 했죠? 수능 2회 세대입니다. 수능 1회가 93년에 치러졌습니다. 93년에 치러졌고 그게 이제 94학기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93년에 수능 본 애가 94학년도에 대학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수능을 94년도에 봤습니다. 그때 수능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도 낼 정도란 얘기는 내용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들 머릿속에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심층 문제로 나온다면 교수들은 언제나 이 부분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자, 첫 번째 1 뭘까요? 윤지수. 그렇죠. 윤지수. 윤지수. 그렇죠. 윤지수 그거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좋아요. 윤지수 뭐 1등급 아니에요? 5등급? 5등급은 아니고요? 1등급 아니면 5등급이지 뭐. 자, 보자. 자, 첫 번째는 바로 저합 조건입니다. 저합 조건. 자, 압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압력이 낮으면 첫 번째 1. 첫 번째 1. 분자 간 거리가 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력과 청력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지 서로 미는지 가물가물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저합 조건은 이건 혹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부피 정확하게 여기서 부피는 그릇 그 부피가 어떻게 되는 조건이 저합 조건이에요. 저합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그릇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큰 조건. 그렇죠? 그러면 용기 크기가 매우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용기 그것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가 역시 무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합 조건. 아시겠죠?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력 청력이 무시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런 조건을 잘 따르게 될 거고요. 용기에 비해서 기체 자체 크기가 무시된다면 이 조건을 잘 만족하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참고로 알고 싶은, 알아뒀으면 하는 데이터, 기체와 관련된 용기의 부피는 대략 스케일이 어느 정도죠? 뭐 사실 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리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뭐냐면 기체 자체의 크기가 22.4리터라는 말이 아니죠. 22.4리터는 기체 일몰이 들어있는 무엇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22.4리터는 기체 일몰이 들어있는 무엇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부피를 22.4리터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체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기체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것에 대해서 기체 자체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요래요. 어디까지나 대략. 그리고 기체 자체 크기는 기체 종류에 따라 다르겠어요? 다 똑같겠어요? 기체 자체 크기는 다 달라지겠죠? 그 기체 자체 크기는 다 달라지지만 그 크기가 대략 어떻게 된다? 0.01리터/몰. 아시겠죠? 저 정도 됩니다. 대략 저 정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용기 자체의 크기하고 기체 자체 크기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크고 이게 되게 작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부피가 더 커진다. 22리터가 아니라 24리터, 뭐 30리터, 40리터 점점점 되면 이것을 점점 무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두 번째 고온 조건입니다. 고온 조건. 고온 조건. 자, 보시죠. 고온 조건. 자, 고온 조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고온 조건은 이게 이 고온 조건을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릇의 부피 얘는 일정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릇의 부피는 일정하다. 자,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고 온도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그릇의 부피가 크다 작다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얘기할 때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상황? 얘네들이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뭐냐면 논리가 단순해지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 간 인력 청력은 용기 부피가 일정하면 거의 일정하겠죠. 왜냐?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 간 평균 거리 역시 거의 일정할 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매우 고온이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지게 될 거고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지게 되고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인력 청력이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인력 청력이 일정하면 무슨 에너지도 일정해지겠어요? 위치 에너지도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릇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인력 청력이 일정하니까 위치 에너지가 일정해진다고요. 그런데 고온 조건이 되면
위치 에너지가 일정해도 운동 에너지는 계속 커지게 될 거고, 그럼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건 역학적 에너지인데 아주 고온이 되면 얘는 일정한데 얘는 무지막지하게 커지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상황은 누구랑 비슷해지는 상황이냐? 바로 요거랑 비슷해지는 상황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잘 행동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보일 온도 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보일 온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일 온도라고 하는 녀석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적으로 굉장히 행동을 잘하게 되는데, 이 보일 온도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보일 온도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이 얘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잉. 자, 외줄게요. 준다. 자, 지우자, 쑥. 자, 그 다음. 짜잔. 자, 영어 표현 compression factor. 우리말 번역? 윤지스? 우리말 번역? 요인이요? 가빈스 compression factor 우리말 번역? 모르기는 그렇지. 바로 압축인자. 보통 알파벳 기호 뭐로 쓰냐면 Z. 아까 Z로 썼던 거 하나 앞에 나온 게 있었는데, Z로 썼던 거. 분출 속도도 Z로 썼었죠. 이게 분출 속도도 Z로 쓰고 압축인자도 Z로 써서 이 표기는 같은데 의미는 다른 겁니다. 알겠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분출 속도 Z였고요. 지금은 압축인자 Z. 자, 이게 뭐냐? 얘는 요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압축인자입니다.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를 저렇게 이제 비율로 표현한 걸 압축인자라고 하는데, 이때 얘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쟤를 양변을 보면 바로 요만큼이 바로 요거를 대신 치환해서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쟤를 뭐라고 부르냐면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기체 1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표기할 때 그냥 부피가 아니라 그 부피를 기체 몰수로 나눈 것을 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몰러 볼륨을 도입하면 수식이 좀 예뻐져요. 수식이 좀 간편해지고 예뻐지기 때문에 이 VM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어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게 치환하면 좀 예뻐져서 그래. 그런데 이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두 가지로 갈라져. 어떻게 두 가지로 갈라지느냐? 바로 1이냐 1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럼 저 각각의 의미가 뭐냐? 1인 경우 누구겠어요? 그렇지. 리상기체. 왜? 이상기체는 뭘 만족할 테니까? PV는 NRT를 만족할 테니까. 알겠죠?
그렇다면 1이 아닌 경우가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실제기체.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를 계산을 해가지고는 그게 바로 1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게 바로 실제 기체가 얼마나 이상 기체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실제 기체 얘기를 할 때는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걸 굉장히 뭐냐면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되죠? 자, 그럼 이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것이냐. 버루버루버루버 등온 조건에서 여러 종류 기체에서에 따라 등온 조건에서 여러 종류 기체에 따라 압력과 컴프레션 팩터 사이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과 Z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컴프레션 팩터를 Y축에 도시하고 이 압력을 X축에 도시해서 그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시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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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쑥쑥, 시우사, 시우사. 자, 그럼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언제나 1인 녀석이 있습니다. 뉘기, 언제나 1인 녀석. 뉘기, 바로 리상기체. 리상기체.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온도는 어떻게? 온도는 어떻게? 일정, 온도 일정. 자, 이 상태에서 이상기체 아닌 실제기체들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당연히 실제기체 모두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겠어요? 실제기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실제기체마다 다 다른데 크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크게 두 가지 패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나 아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강의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쯤 되면 한 100기압이 되는 거고요. 요쯤 되면 한 1000기압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압력 조건에서 실험을 다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체들에다가 분자들에다가 저렇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압력을 줘가지고는 여러 실험 데이터를 지금 얻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좋아. 우리 뮤겸이 보고 있으려나? 뮤겸이 당연히 안 보고 있네요. 우리 뮤겸이. 그래요. 오늘 오지도 않고 우리 뮤겸이 영상도 안 보고 우리 뮤겸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알아둬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저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는 저 네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컴프레션 팩터 모든 타입, 모든 종류의 압축 인자가 항상 1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실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이상기체는 당연하거니와 실제 기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기체들의 종류가 달라도 무조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면 항상 1, 항상 1. 무슨 말 알겠죠? 실제적으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실험을 하면. 그래서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저압 조건이잖아. 저압 조건이 무슨 뜻인데? 그렇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바로 조건 중에 하나가 저압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잘 보시면 컴프레션 팩터가 1이다 라고 했는데 이 컴프레션 팩터 1은 바로 이상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가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 이상 기체의 압축인자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우선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왜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썼었죠.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뭐냐면 매우 고압 조건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 가해져도 압축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축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Is okay? 자, 그럼 잘 봐요. 압축이 어렵다. 압축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압축은 부피가 막 커질 때 쓰는 말이에요. 부피가 막 찌그러들 때 쓰는 말이에요. 압축이란 말 자체가. 찌그러질 때를 우리가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막 우유팩이나 깡통 같은 거 있을 때 에이 꽉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에이 꽉 하면 이렇게 푹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이압 했는데도 안 찌그러지고 땡땡하게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압력이 가해져도 부피가 줄어들질 않기 때문에 압력이 커진 만큼 컴프레션 팩터가 더더욱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아주 고압 조건에서 그 물질이 압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바로 뭐다? 분자 간 청력. 이것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여기다가 어떻게 분자 간 인력과 분자 간 청력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 인력이, 그러니까 청력이 더 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야 해. 됐죠? 됐죠? 유지도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자, 쟤는 뭐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컴프레션 팩터인데 그 값이 이상기체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부등호상에서 크다 작다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정성적으로 반대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분자 간 인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때는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가한 압력보다도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더 푹푹 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컴프레션 팩터에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바로 기체의 인력 그리고 기체의 청력 중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얘는 액시덴탈리. 갑니다. 액시덴탈리. 우리말 번역? 실수. 우연히 하겠죠? 실수로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죠? 액시던트가 이제 뭔가 나쁜 사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팍 벌어진 해프닝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accidentally 바로 Z가 1인 상황인 겁니다. 그걸 지금 6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4번의 상황. 인력하고 청력은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바로 인력과 청력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하고 청력이 같기 때문에 분자 간 상호작용력의 합력, 그게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력 빼기 합력이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인력 더하기 청력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분자 간 상호작용력 전체의 합력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인력하고 청력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 합력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컴프레션 팩터 1에서 나타나는 상황인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순간 이 기체는 이상기체죠? 이 순간 이 기체는 이상기체죠? 바로 그렇다고 이상기체는 아닙니다. 왜냐? 이상기체는 인력 얼마죠? 이상기체는 인력 0이죠. 그리고 이상기체는 청력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합력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그냥 다 000인 게 이상기체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실제 기체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고 했지 인력과 청력이 0이라고는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연찮게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된 거지 그렇다고 제가 뭐인 것은 아니다. 이상기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 상황에 대해서 말을 만들었을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자, 쓰시고. 됐죠? 가면 됐어요? 윤지수, 너 식곤증. 윤지수 서 있을래? 이거 줄까? 진짜로요? 만약에 자면 엉덩이 돌리기 어때요? 자면 엉덩이 돌리기 한다 진짜. 알겠죠? 그래. 이 골반 이렇게 하고 골반 푸는 거 하는 거 알겠죠? 약속. 그렇지. 자, 가면 잘 보고 있어 알겠어요? 잘 보고 있어 알겠죠? 그래. 그리고 촬영. 엉덩이 돌리기 촬영. 자면. 진짜. 오! 대박! 윤진 자기만 잡아라. 자기만 잡아라. 그래. 자, 좋았어. 다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이제 1 말고 이제 2 해볼 거거든요. 2. 그럼 이제 1을 잘 봐. 등온 조건에서 여러 종류 기체에 따라서 뭔가를 살펴봤잖아. 컴프레션 팩터를 살펴봤잖아. 윤지스, 요거 한번 하고 쉬었다 할게.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 했죠? 안 줘도 돼. 알았어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2 간다. 2. 자, 2. 2는 온도가 변하는 거야. 변온 조건이야. 자, 아까 1은 등온 조건이었잖아. 온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였는데 두 번째는 온도가 변한다고 해보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기체는 어떤 기체여야 할까? 바로 동일 기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변수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변하면 이거는 분석하기 쉬워요, 불편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변하면 나머지는 고정시켜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온도가 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동일한 기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흔하게 그 뭐냐면 실험할 수 있는 기체, 그리고 뭐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잘 분해도 안 되고 안전한 기체, 바로 대표적으로 니기, 우리 주변에 엄청 흔한데 별 실험 조건에서 분해도 잘 안 되고 튼튼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뭐 딱히 문제도 없는 거 대표적으로 누구? 그렇지, 질소. 그래서 이 기체 실험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수집되어 있는 게 바로 질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자 사면은 뭐도 한 그릇 받을 수 있어요. 과자 사면 저 질소도 한 그릇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질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운다.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짜자자잔. 자, 역시나 아까처럼 압력에 따라서 컴프레션 팩터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됐건 온도가 변하건 안 변하건 압력이 부피건 뭐 압력이 변하건 말건 뭐 항상 1인 건 누구? 항상 1인 건 누구? 요건 이상기체.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는 마치 생물 시간에 나오는 무슨 대조군 이런 것처럼 항상 디폴트로 이렇게 일로 다 있는 거고. 자, 이럴 때 여기서 기체를 질소 기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짜잔, 600도씨. 짜잔, 마이너스 100도씨. 그리고 짜잔, 25도씨. 25도씨.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나니까 좋아. 되죠? 자, 우선 그리시고 뭐 그리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 교재에도 예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4페이지에 보시면 예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 불편하시면 이거 보고 하셔도 되고. 지운다. 줘도 되겠죠? 자는 거 아니죠? 그래. 그래. 윤지 한번 자야 되는데. 그래. 자, 좋아. 또 윤지 자면 그거 뭐냐면 내가 감독을 할 테니까 저기 가빈이가 촬영 감독을 해. 알겠어요? 내가 이제 액션 큐를 주고 알겠어요? 내가 디렉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지야 그 대사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기 가빈스가 촬영 감독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좋아. 좋았어.
자, 우선 첫 번째 요거. 자, 우선 여기서 600도씨 마이너스 100도씨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600도씨 마이너스 100도씨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건 그냥 뭐 어떤 고온 조건을 이해하는 거겠죠. 뭐 600도씨는 되고 601도씨는 안 되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굉장히 큰 고온 조건으로 지금 600도씨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럼 마찬가지로 영하 100도씨도 영하 99도씨는 안 되고 막 얘만 돼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그냥 어떤 저온 조건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바로 1. 바로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와 이상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의 차이 보이시죠? 차이. 이게 아무래도 언제 작아지냐면 온도가 커질 때. 이걸 우선 첫 번째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만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인지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로 고온 조건이잖아. 고온 조건이 뭐였어?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에 바로 고온 조건이 있었죠? 그게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실험하면 저런 데이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가민스 오케이? 그렇지. 윤재 맞아요? 됐죠?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바로 이 25도. 25도가 뭘까요? 25도 상호? 가면서 25도가 뭘까? 25도. 실생활인데? 그럼 뭐 24도는 안 돼? 26도는 안 돼? 왜 25도? 가장 이상기체에 가까운 바로 25도가 바로 저 질소기체의 짜잔 요겁니다. 저겁니다. 그럼 저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보일 온도요. TB라고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온도가 뭐였죠? 보일 온도가 뭐였어요? 보일 온도 언제 나왔단 얘기예요? 뭐라고요? 초면이라고요? 필견해야 됩니다. 필견. 초견이 아니고 필견.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가빈 한번 찾아보세요. 필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세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론도. 그때 보게 됐죠. 초견은 무슨 초견? 진짜. 그래. 알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아까 보일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일온도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일온도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 요거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상기체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뭐냐? 이상기체는
자, 컴프레션 팩터 값이 어떻게 돼요? 1이죠. 1이죠. 그리고 1인 상태에서 변해요. 1인 상태에서 일정해요. 일정하잖아요. 여기 줄임말 ID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아이디얼 게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0.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가 항상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뭐래도 상관없어. 알겠어요? 뭐 x, y, z 뭐로 미분을 해도 그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는 0이 된다는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미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도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 라고도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지금 윤지 지금 눈이 약간 사르르 풀린 것. 살짝 풀린 것. 괜찮아? 괜찮아? 준비됐죠? 준비됐죠, 윤지스? 그래. 그래.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실제 기체가 압력이 0인 조건에서 자,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압력 조건? 압력이 0으로 수렴한다. 무슨 압력 조건? 저압 조건. 인 조건에서 그렇다면 이 값이 0에 수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더더욱 이상기체 적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압력이 0이면 그거는 뭐예요? 이미 압력이 아주 작아지는 조건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는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그때의 dZdP,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제 기체는 더더욱 이상기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이게 바로 이상기체가 가지고 있는 수리적인 성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실제 기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온도, 그걸 뭐라고 부른다? 보일 온도, 바로 TB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하거든? 근데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뭐라 그랬어?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근데 그 조건이 있어. 바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그게 0이 되는 온도. 그걸 뭐라고 한다? 보일 온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잖아. 저압 조건.
저압 조건이 왜 중요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이 되니까. 그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이 되는 게 저압 조건인데 거기에서 잘 봐. 600도씨의 빨간 실험 조건에서는 원점에서 여기에서 0,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런 꼴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100도씨에서는 이런 꼴이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25도씨에서는 이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누구랑 완전 닮았어? 이상기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 스케일에서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저압 조건에서는 오히려 고온 조건이라기보다는 보일 온도 조건에서 오히려 실제 기체가 더더욱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한 여기까지가 보통 100기압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100기압은 저압이야 고압이야?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100기압 공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서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 기체들의 실험 조건에서는 100기압이 저압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기압에서 100기압 사이 정도만 되어도 오히려 온도가 아주 고온이 아니라 보일 온도 조건일 때 더더욱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TB는 해당 물질의 고유한 성격 중 하나입니다. 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intrinsic property고요. 우리말 번역은 고유한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TB가 고유한 성격이라는 뜻은 물질마다 저 보일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물질마다 저 보일 온도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서 저렇게 보일 온도의 존재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래요.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생각해 볼게. 레너드 존스 포텐셜입니다. 41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찾았어요? 41페이지 찾았어요? 41페이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나머지 필기 정리하세요.